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재기해. 지난 주말 편파 수사를 규탄한 여성들의 집회가 해화동에서 있었습니다. 이 집회는 홍대 몰카 수사가 남성이 피해자라서 여성이 피해자일 때보다 빨리 처리됐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했죠. 개인적으로는 남성이 피해자라 더 빨리 수사했다는 인식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여성의 사회에서 겪어왔던 그동안의 일상에서의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촉발시킨 집회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식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집회에서 등장한 구호가 문재인 재기해, 유사어로는 태일회, 주역회, 종연회가 있습니다. 남성연대 성재기 씨가 자살을 했었죠. 전태일 열사는 분실을 했고 배우 김주혁 씨는 사고사를 했습니다. 종연회 역시 사연이 종연처럼 자살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연대로 싸우고 시위의 언어는 격렬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본다고도 하고 또 표현의 자유를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달을 피 묻은 시칼로 가리키면 시칼을 먼저 보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는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할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전체 여성운동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문제 여성계 내부로부터의 시급하고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6만 명이나 모였다고. 그죠? 6만 명. 예, 주최 측 추산인데요. 경찰도 예. 하여튼 몇만 명이 이런 여성 이슈로 모인 건 최대 아닌가요? 예,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점점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 여성 문제, 젠더 문제에 공감하는 남녀 모두에게 굉장히 상징력이 중요한 집회인데, 그래서 저도 이 집회가 성공하길 바라는데, 근데 이제 이 집회에서 일부 이런 혐오, 분열, 갈등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네, 전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일부라고 예. 할 텐데요. 일부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재기해라는 구호나, 근데 곰이라는 문자를 듣는 퍼포먼스가 나왔는데, 곰은 문을 거꾸로 한 겁니다. 문을 거꾸로 하면 곰이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문은 문재인을 뜻하고요. 사진을 뒤집어서, 거꾸로 들어서, 머리가 아래로 향하잖아요. 노무현처럼 떨어져 죽으라는 겁니다, 이게. 예. 자살의 문자 버전이거든요. 마이크를 잡은 사람들이 이런 혐오 구호를 선창하고 집회 참여자들이 후창하는 건 이거 문제다. 그게 일부지만. 원래 사회적 약자는 연대로 싸우고 연대를 공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호는 정반대 효과를 낸다. 이 상대가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집회 구호에서 자살하라는 구호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예. 이 재기해는 그런 일부 커뮤니티에서 자살의 의미로 오랫동안 쓰여왔던데, 이제 해명은 문제 제기한다는 의미로 썼다고 하는데. 네, 주최 측에서는 그렇게 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게,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거거든요. 거짓말입니다. 그 해명은. 어쨌든 저 같은 남성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건 한계가 있고 여성계 내부에서 이 일부 주장에 대해서 걸러내야 하지 않나. 네, 물론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에 있었던 집회의 핵심 메시지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성별 이유로 불평등 사라져야 그렇죠. 한다라는 네. 것들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려지게 만드는 도구들에 대해서는 또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슈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이제 난민이나 여성 문제, 이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혐오의 언어로 덮어버리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실제 일부지만 이 난민 이슈를 이 재기해라는 용어를 쓰는 따로 일부의 여성 커뮤니티에서 난민 이슈를 가장 공격적으로 대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냉전과 지역이 이제 차지해왔던 분열 프레임 이걸 이런 이슈로 대체하려고 하는 누군가 지속적인 노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관심이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6일에서 7일 1박 2일 동안 방북 일정을 마쳤습니다. 평양에서 진행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진전이 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장 파기를 약속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북미 간의 비핵화를 포함해서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 방법론에 대해서 시각차가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북한은 7일 밤 대외용 메시지로 조선중앙통신을 이용해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불편한 감정들을 그대로 싣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 싱가포르 순회 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 신고, 검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 하고 있다라면서 회담 결과는 극히 우려스럽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또 조선중앙통신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네, 그리고 제재 해제를 거론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판을 깼다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도하면서 이 보수 매체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간직하고 있다. 이 문구는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강도적 요구, 예. 이 문구만 계속 보도. YTN도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네, 갈등 상황을 부각하는 쪽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사실이고요. 미국 언론 또한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도 그렇죠. 예. 조선일보는 뭐 김정은도 못 만나고 빈손으로 나온 폼페이오 이렇게 보도를 했던데 처음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 일정이 없었다고 해도 예, 모른 척하면서 이런 타이틀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심을 유지한다는 거 보면 판을 깨지는 않겠지만 실무적 협상 단계에서는 신경전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런 신호로 읽어야 되겠어요. 중요한 건 김정은 위원장 면담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실무 협상이라는 얘기고 갈등이 점점 고조되면서 어느 순간 결정권자들이 나서서 해결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선호하고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전개되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고. 네, 또 주요 쟁점에 대한 진전이 이뤘다라고 하면서요. 북한과 미군 유해송환 관련해서는 오는 12일에 판문점 실무회담 연다라고 합의했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핵화 검증 관련된 실무그룹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용어는 바꿨어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CVID가 아니라 FFVD로. 네, 예. 최종적이고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요. FFVD라고 합니다. 그 CVID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FFVD, 예, VD로 바꿨고, 폼페이오 장관은 뭐 만나고 나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그널이 조합적으로 나오고 있는 와중입니다. 예. 북한도 뭔가 그 실무 협상이 탐탁지 않은 부분이 있고, 예. 폼페이오 장관도 우리 요구가 강도면 전 세계가 강도다. 이렇게 또 대응도 했죠. 예. 네, 서로 계속 센 말들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종의 협상 과정에서의 첫 고비길에 들어선 게 아니냐라고 보는데 협상이라고 하는 게 원래 좋았다, 나빴다, 나빴다, 좋았다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과정에 들어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 또 강경파들이 얼씨구하고 예, 한미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강경파 목소리를 따라가면 또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예전에 그래 왔어요. 예. 그리고 또 북한이 제기한 문제 중에 하나가 종전선언을 하자. 네, 종전선언 관련된 것들이 이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미국의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 고위급 회담에서 정전협정 체결 65도를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한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미국 측에서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밀어놓으려고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모두 정전선언을 원하는 상황이고 미국은 중국 때문인지 혹은 뭐 미국 정치적 상황 때문인지 뭐 상징적인 건데 이게 무슨 그 사인을 한 다음에 의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닌데 이 상징적인 조치를 미국 쪽에서는 미루고 있다. 그래서 미국 종전선언 빨리 하자는 또 메시지가 북한에서 나왔고요. 예, 북한에서는 태도가 바뀐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이제 이게 잘 안 된다 이런 보도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미워하는 주요 매체들, 네, 각을 세우고 있는 매체들인데요.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모두 부정적인 또 뉴스들이 나왔어요. 예.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북한의 비판으로 비핵화 협상의 운명에 의문에 빠졌다라고 보도하고 있고요. 또 워싱턴 포스트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길어지고 어려울 것이라는 뚜렷한 신호라면서 이번 방북에 대한 평가들을 박하게 했습니다.
요런 거 이제 우리 조정도 굉장히 즐거운 뉴스죠. 크게 보도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항상 등장하는 분이 이제 빅터 차. 네, 그렇습니다. 조셉 이번에도 윤 이런 분입니다. 예. 굉장히 센 발언을 했는데요. 미국 방송에 출연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진전을 잃었다라고는 하지만 대지에게 립스틱 칠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빅터 차 이분은 그 CSIS 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인데요. 미국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탑클래스 싱크탱크죠. 동북아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이해를 굉장히 충실히 반영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여기 한국 속자로 있는 분입니다. 한국계고 강경파죠. 대북 강경파여서 북미 관계에 대해서 좋은 소리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예, 항상 북한을 믿을 수 없는 존재하고 이분은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걸러서 들으면 된다. 예. 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도 이에 대해서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신경을 쓴다면 미쳐버릴 것이다 라면서 그래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겠죠. 고너츠라고 표현했는데 예. 예, 정말 말 그대로 돌겠다 이런 거죠. 미쳐버리겠다라는 표현인데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어렵고 도전적일 것이고 우리 비판자들이 우리가 성취한 것들을 과소평가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다라면서요. 앞으로 계속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잘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남북 관계, 북미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어도 우리 한반도에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데 다른 내부 국내적 이슈에 있어서는 미국 내 민주당 혹은 뭐 미국 내 강경파 혹은 전문가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미 언론이 북미 관계를 좋게 보도하는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 양반도 폼페이오도. 네, 과소평가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직접 했습니다. 그럼 맞죠. 예. 맞습니다. 과소평가 받고 있는 게. 이 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전문가들 연결해서, 예,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도 갔다가 일본도 갔거든요. 예. 네, 그리고 또 베트남도 가서요. 베트남에서는 또 북한이 베트남 모델을 꿈꾸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폼페이오가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북한이 엄청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죠. 어딜 가든 북한 얘기를 합니다. 어딜 가든. 베트남 가서도 북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문가 연결해서, 예, 이 회담에 대해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또 북한이 해외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 적극 나서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는데요. 중국과 통하는 서북 창구인 황금평, 거기에 또 더불어서요. 북중로 접경 지역인 아선 특별경제구역에 대해서 투자 유치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에서 이렇게 보도했는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시 당국이 운영하는 곳에서 오는 11일에 기업 사이에 투자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내후년까지 굉장히 바쁘거든요.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미국과는, 비핵화와 대북 제재가 엮여 있으니까 지금 중국,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그런 행보를 빨리 하고 있고. 이제 이 찬스를 우리가 하는 사이에 중국, 러시아가 다 가져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성공단 하루빨리 재개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가운데 JTBC가 평양지국을 개설하기로. 네, 이미 북한을 네. 방문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 첫 번째 인터뷰는 JTBC로 넘어가겠군요. 네, 아직 평양지국 개설까지 확인된 건 아니고 우선 북한을 가서 이제 그런 논의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북한에서는 오케이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배가 아픕니다. 뉴스공장도. 뉴스공장 제가 북한 가서 지국을 개설할 수도 없고. 네. 어쨌든 그럼 두 번째는 꼭 저랑 하셔야 된다고. 이 방송을 모니터링하는 북한 관계자가 있다면 꼭 전달해 주시길 바라며, 예. 저도 온갖 루트로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국군 기무사령부 관련된 소식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문제점이 더 드러났는데요. 기무사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문건이 나왔는데 이에 따라서 특전사 등 무장병력 4,800여 명을 동원하고 시민을 상대로 발포까지 고려한 정황이 쓰인 문건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군인권센터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계엄 선포와 함께 서울 시내에 탱크 200여 대, 장갑차 550여 대 등을 배치한다는 계획도 여기에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이걸 두고 계획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계획을 보면 총기 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정말 소름 돋는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시위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가지고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폭행을 당해서 부득이하다고 말해버리면 부득이한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폭행을 당해서 부득이하거나 다수 인원이 폭행할 때. 네, 2017년에 그런 계획들을 세웠던 겁니다. 정말 과거도 아니고요. 폭행을 받거나 다수 인원이 폭행을 할 때는 총기 사용. 야, 당시 태극기 집회에 이런 구호나 문구들이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뉴스공장에서도 다뤘는데 군대에 일어나라. 계엄령 이야기.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예. 저는 이 태극기 집회를 기획하거나 뒤에서 했던 사람들이 이런 걸 알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바이고, 만약에 기각이 됐더라면 이 계획은 실행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각했다고 해서, 기각되면 촛불 집회를 당연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그 집회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럼 누군가 투입해가지고, 예, 소위 과거에 프락치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경찰을 폭행한다든가, 한 10명 정도가, 다수가 경찰을 폭행해버리면, 이런 조건에 부합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차곡차곡 쌓아서, 이런 사태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과거를 보면, 예, 하게 되는 거고, 저는, 이 기무사, 이 관련자들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네, 현재 기무사가 셀프 개혁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셀프 개혁에 맡길 게 아니라요. 철저하게 정말 수사기관이 나서서 수사하고요. 그 모든 것들을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친위구태타고, 이게 내란 책동 아닙니까? 이런 게?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이번 주 내에 다뤄가겠습니다. 자, 3분 정도 있네요. 자, 한두 개 정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재판거래 의혹 관련해서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의 고위 인사들이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서 상고법원 입법을 로비하고 이 의원을 통해서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연락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주선했다라고 합니다. 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를 보면 정말 웃깁니다. 점점 더 웃겨요. 예를 들어서 문고리 3인방을 만나러 주선했다 이런 거가 웃긴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 웃겨요. 여기 보면 사법부가 창조 경제에 기여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법부가 법 질서 지키고 법관들 독립 유지하고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에 기여하면 되는 거지 자기들이 왜 창조 경제에 기여를 하고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웃기인데 더 웃긴 거는 사법 한류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사법 한류. 진짜 사법 한류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면서요. 청와대에 잘 보이려고 했던 건데요. 그 내용들도 보면 더 황당합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야 GDP가 오른다라고 하면서요. 그것들을 외국에 수출하겠다라는 계획들을 세운 겁니다. 이게 코미디지 사법 한류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해외에 홍보하면 한류가 일어난다. 이런 발상을 너무 코미디 아닙니까? 예. 정말 진지하게 궁서체로요. 알록달록하게 페이퍼를 썼습니다. 어쨌든 사법부가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창조 경제에 기여하겠고 그 기여 방안으로 사법 한류를 추진하겠다고 이거를 농담으로 할 수는 있어요. 사법부가 어떻게 하지? 사법 한류 한번 해보지. 빵 터지는 웃긴 포인트인데 이걸 진지하게 문서로 작성했다는 거. 네, 내부 문건으로 작성했고요. 모두가 검토하고 보고했던 내용들입니다. 코미디입니다. 코미디인데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했고 법원행정처에서 그래서 이런 문건들을 확인해 보려고 검찰이 하드디스크 제출하라고 했더니 지금 거부했죠. 예. 네, 계속해서 내고 있지 않은데요. 원세훈 문건 작성했던 정다주 전 기획조정심의관, 현재는 울산지법 부장판사라고 하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도 하드디스크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불응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고영한 대법관도 하드디스크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압수수색 해야죠 이제 네, 강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또 문제는 법원이 영장을 허가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러모로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하면 또 하고 하면서 사회 문제가 점점 커지겠죠. 예.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네. 네, 고위 대법관들만 지금 현재의 문제들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무사가 총기 사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언제 한다든가 그리고
서울시내 탱크 200대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소문이 아니라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탱크 200대가 서울시내에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 치안 병력, 말하자면 처음에는 경찰이겠죠. 경찰에 누군가 폭력을 가하거나 다수가 폭력을 가할 때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미친 거지, 이게. 그런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기무사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거거든요. 거짓말입니다. 그 해명은. 어쨌든 저 같은 남성이 이 문제를 거론한 건 한계가 있고 여성계 내부에서 이 일부 주장에 대해서 걸러내야 하지 않나. 네, 물론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에 있었던 집회의 핵심 메시지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성별 이유로 불평등 사라져야 그렇죠. 한다라는 네. 것들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려지게 만드는 도구들에 대해서는 또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슈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이 난민이나 여성 문제, 이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혐오의 언어로 덮어버리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실제 일부지만. 이 난민 이슈를 이 제기해라는 용어를 쓰는 따로 일부의 여성 커뮤니티에서 난민 이슈를 가장 공격적으로 대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냉전과 지역이 이제 차지해왔던 분열 프레임, 이걸 이런 이슈로 대체하려고 하는 누군가 지속적인 노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관심이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6일에서 7일 1박 2일 동안 방북 일정을 마쳤습니다. 평양에서 진행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진전이 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장 파기를 약속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북미 간의 비핵화를 포함해서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 방법론에 대해서 시각차가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분전 이뤘다라고 하면서요. 북한과 미군 유해송환 관련해서는 오는 12일에 판문점 실무회담 연다라고 합의했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핵화 검증 관련된 실무그룹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용어는 바꿨어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CBID가 아니라 FFVD로. 예. 네,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요. FFVD라고 합니다. 그 CBID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FFVD, VD로 바꿨고, 폼페이오 장관은 만나고 나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그널이 조합적으로 나오고 있는 와중입니다. 예. 북한도 뭔가 실무 협상이 탐탁지 않은 부분이 있고, 예. 폼페이오 장관도 우리 요구가 강도면 전 세계가 강도다, 이렇게 또 대응도 했죠. 예. 네, 서로 계속 센 말들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종의 협상 과정에서의 첫 고비길에 들어선 게 아니냐라고 보는데, 협상이라고 하는 게 원래 좋았다 나빴다 나빴다 좋았다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과정에 들어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 또 강경파들이 얼씨구하고, 예, 한미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강경파 목소리를 따라가면 또 말짱 돌아보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래 왔어요. 예. 그리고 또 북한이 제기한 문제 중에 하나가 종전선언을 하자. 네, 종전선언 관련된 것들이 이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미국의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 고위급 회담에서 정전협정 체결 65도를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한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기했다. 즉 추산인데요. 경찰도 예. 하여튼 몇만 명이 이런 여성 이슈로 모인 건 최대 아닌가요? 예,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점점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 여성 문제, 젠더 문제에 공감하는 남녀 모두에게 굉장히 상징력이 중요한 집회인데, 그래서 저도 이 집회가 성공하길 바라는데, 근데 이제 이 집회에서 일부 이런 혐오, 분열, 갈등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네, 전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일부라고 봐야 할 텐데요. 일부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제기해라는 구호나, 근데 곰이라는 문자를 듣는 퍼포먼스 나왔는데, 곰은 문을 거꾸로 한 겁니다. 문을 거꾸로 하면 곰이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문은 문재인을 뜻하고요. 사진을 뒤집어서 거꾸로 들어서 머리가 아래로 향하잖아요. 노무현처럼 떨어져 죽으라는 겁니다, 이게. 예. 그 자살의 문자 버전이거든요. 마이크를 잡은 사람들이 이런 혐오 구호를 선창하고 집회 참여자들이 후창하는 건 이거 문제다. 그게 일부지만 원래 사회적 약자는 연대로 싸우고 연대는 공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호는 정반대 효과를 낸다. 이 상대가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집회 구호에서 자살하는 구호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네. 이 재기회는 그런 일부 커뮤니티에서 자살의 의미로 오랫동안 쓰여왔던데, 이제 해명은 문제 제기한다는 의미로 썼다고 하는데. 네, 주최 측에서는 그렇게 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게, 그런 기호준입니다. 문재인 재기회. 지난 주말 편파 수사를 규탄한 여성들의 집회가 해화동에서 있었습니다. 이 집회는 홍대 몰카 수사가 남성이 피해자라서 여성이 피해자일 때보다 빨리 처리됐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했죠. 개인적으로는 남성이 피해자라 더 빨리 수사했다는 인식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여성의 사회에서 겪어왔던 그동안의 일상에서의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촉발시킨 집회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식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집회에서 등장한 구호가 문재인 재기회. 유사어로는 태일회, 주역회, 종연회가 있습니다. 남성연대 성재기 씨가 자살을 했었죠. 전태일 열사는 분실을 했고 배우 김재혁 씨는 사고사를 했습니다. 종연회 역시 사연이 종연처럼 자살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연대로 싸우고 시위의 언어는 격렬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본다고도 하고 또 표현의 자유를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달을 피 묻은 식칼로 가리키면 식칼을 먼저 보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는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할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전체 여성운동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문제 여성계 내부로부터의 시급하고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6만 명이나 모였다고. 그죠? 6만 명. 예, 주축하는 7일 밤 대회용 메시지로 조선중앙통신을 이용해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불편한 감정들을 그대로 싣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 싱가포르 순회 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 신고, 검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 하고 있다라면서 회담 결과는 극히 우려스럽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또 조선중앙통신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네, 그리고 제재 해제를 거론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판을 깼다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도하면서 이 보수 매체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간직하고 있다. 이 문구는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강도적 요구, 예. 이 문구만 계속 보도, YTN도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네, 갈등 상황을 부각하는 쪽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사실이고요. 미국 언론 또한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도 그렇죠. 예. 조선일보는 뭐 김정은도 못 만나고 빈손으로 나온 폼페이오 이렇게 보도를 했던데 처음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 일정이 없었다고 해도 예, 모른 척하면서 이런 타이틀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심을 유지한다는 거 보면 판을 깨지는 않겠지만 실무적 협상 단계에서는 신경전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런 신호로 읽어야 되겠어요. 중요한 건 김정은 위원장 면담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실무 협상이라는 얘기고 갈등이 점점 고조되면서 어느 순간 결정권자들이 나서서 해결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선호하고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전개되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고. 네, 또 주요 쟁점에 대한